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늘 입사 결과 나왔는데 대단합니다. 이런 과소토지의 반란 수업 거의 한 7, 8년 동안 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공개했는데 온라인도 많이 찍고, 근데 너무 과열돼요. 과소토지의 반란은 너무나 작은 땅이 가치 없어 보이니까 싸게 사고 제값 받는 게 어떤 투자의 포인트인데, 이거는 비싸게 사고 더 비싸게 받다 보니까 과소토지가 꺾여버리는 거죠. 아무튼 내용은 정리해서 한번 공부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광시 동구학동의 토지가 3,676만 4천 원이 공매가 나왔고 낙찰이 됐습니다. 52m 제곱 내용인데, 보훈권 주거용 나지며 개발 진행 중에 있음, 공고상 제한 정도 등을 입찰자 책임하여 사전조사 바람에서 3,676만 4천 원인데 9,700이 가져갔어요. 263%.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뭔가 깎아서 개발하고 있죠. 깎아서 개발하고 있고 건축 현장 들어간 입구에 조감도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언덕 올라와서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 뚝땅이고 여기가 개발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입지론을 분석해 볼까요? 입지론을 분석해 보면 여기 보면 무슨 대학교가 있고 조선대, 그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 뒤쪽에 있는 야산 밑에 있는 땅입니다. 스카이프로 보게 되면 이 땅이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만큼을 개발하는 땅에 있습니다. 지역도를 보게 되면 요만큼을 산지 전용해서 개발하면서 무등산 생타 드레스 테라스 하우스 짓고 있습니다. 분양하고 있고 여기는 쪽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땅이 공매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볼까요?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접해 있는 이 땅입니다. 일부는 옛날에 도로 증고된 일부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출구해서 이 현장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땅이 이렇게 과열되게 높게 가져간 이유는 뭐일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아주 재밌죠. 여러분 여기는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물건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 물건이 이렇게 해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물건이 지금 준공을 낼 때는 이 필지가 6개 필지면 6개 필지에다가 타운하우스 짓겠다고 건축가가 개발행위가 선지정 받았다면 마지막에 6개 필지 소유자의 도장이 들어와야 준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이 나면 각각의 부수분양자들한테 이전되게 돼서 대지권이 들어가는데, 이 물건은 지금 결정적으로 딱 걸린 게 뭐냐면 이 땅이 지금 현재 9,700만 원에 어떻게요? 낙찰이 됐죠. 저도 높게 될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높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이 9,700만 원에 낙찰받은 이 사람은, 재밌는 거는 옆에 있는 타운하우스 진 업자 입장에서는 이 땅이 없으면 준공을 못 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땅을 사야 돼요. 그리고 수분양자들한테도 이거를 못 넘겨주면 손해배상 들어오니까 부도납니다. 이 땅을 어떻게든 살려고 하니까 이거 받아두면 그 사람한테 대파하는 게 많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게 과소토지의 반란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위험도 분석하는 제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아파트가 단지가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산을 깎아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짓고 있을 때 지적 편집도상에 이 땅을 누가 가져갔다고 그렇게 해서 가져갔다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땅 입구를 완전히 딱 막았다. 그러면 여기는 진짜 속된 말로 빼박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부르는 대로 값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조금 연구해 볼 때 현장에 가서 보면 아직까지 토목공사만 하고 건물공사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건물공사 돼 있다면 이건 9억 9,700이 아니라 2억에 받아도 답은 나와요. 그런데 이 물건을 지금 자세히 보게 된다면 이 물건은 여러분이 지금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요 땅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여기가 공사장 들어가는 입구냐,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요 필지 주인은 산지 전용 받은 거 요 땅을 합쳐서 여기다 타운하우스에 대한 건축허가 또 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전용 중인데 산지 전용은 여기만 받았고 개발행위도 여기만 받았을 거예요. 건축허가만 어디요? 여기 필지를 부속대지로 다 넣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요 땅은 되고 요 땅도 되다 보니까 요 두 개 땅은 개발행위허가랑 산지전허가 필요 없어요. 건축허가만 받았다는 얘기고 이쪽 필지에서는 타운하우스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 산지전, 개발행위허가 다 받았으니까 건물 짓게 되면 건물의 부속대지는 얘도 다 들어갑니다. 중국 낼 때 얘들 동의 없이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가봤을 때 토목공사만 하고 있었다면 위에 건물 공사까지 안 되고 있다면 조금 달라져요. 만약에 여기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 타설해서 2층, 3층 뭐 골조가 짓고 있다면 이건 또 달라요. 그거는 답이 나오지만 여기는 토목공사만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이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로 들어와서 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산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 요거에 대한 거는 일단은 그냥 크게 문제없이 바꿀 수가 있고 건축 허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 필지를 제척하는 거예요. 이 필지를 제척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만 뭐를 하느냐 넣는 거죠. 그럼 이 필지가 빠지면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건폐율 용적률 이걸 빼게 되면 오버가 돼서 안 돼요. 근데 이걸 빼면 건폐율 용적률을 줄이면 돼요. 여기는 아직까지 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골조가 올라가 있으면 이거 못 줄입니다. 근데 골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토목공사만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 땅의 면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52m 제곱이라면 물론 이 땅이 이제 뭐 지분인지 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토지용계획 요 해당 번지를 보게 되면 (52m) 제곱 한 필지거든요. 그러면 간단해요. 52m 제곱 이 땅을 제척해서 빼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차가 들어가는 입구로 개조해서 뒤에다가 질 때 만약에 이게 짓게 되는 평수가 건폐율 맥시멈을 찾아 먹어서 120평을 짓고 있다면 한 100평 정도 여기는 52m 제곱에 건폐율 맞출 수 있게 조금만 줄이면 건축 설계 변경하면 그때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로 중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도 피곤해요. 이걸 내가 만약에 한 3,600인데 한 5,000에 받아서 한 7, 8,000에 팔자면 그쪽도 동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거의 1억 돈에 받은 사람은 분명히 밀고 들어올 때 그만한 이득을 원하면 1억 5천, 1억 이렇게 이상 부를 건데 1억 5천이나 주고 이 땅 50년대 지금 사느니 야 이거 설계 변경하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 그러면 어때요? 얼마 듭니다. 그럼 설계 변경하고 분양평수 조금 줄이면 돼요. 아니면 여기 좀 줄이면서 기존 분양된 두세대, 세대세만 평수 유지하고 나머지는 평수를 줄이면 얼마든지 변경되죠. 그럼 설계비 2, 3천 드리고 저쪽 땅 빼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게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땅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야 이거 봐라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고 로드뷰로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지금 보게 되면 이쪽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도 얼마든지 문을 낼 수가 있어요. 현장 공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땅은 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세게 나오면 제척해서 뺀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에이씨 이런다 해가지고 너무 높게 부르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 써니까 저희만 바보 되죠. 물론 그 사람도 손해는 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달라는 돈 주느니 거기서 조금 더 보태서 지가 하지 않게 다 만들고 재척해서 건물 다시 짓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이 과소토지의 반란이라는 게 너무 과열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있는 건축업자들이 분양 상태가 좋고 준공을 빨리 내야 되고 이런다면 이쪽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돈 좀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또 여기가 건물까지 지었다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훨씬 더 답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토목공사 단계고 분양도 안 돼서 이게 좀 드롭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즘 건축 자재도 비싸고 안 들어온다면 이럴 때 놀리느니 분양 변경하고 저쪽 땅 밥으로 만들면 그 사람은 박수치죠. 왜? 자기가 살 때 이 땅 산 게 뭐 한 2천만 원에 샀는데 이 땅 제적해서 9,700에 누가 사줬으면 이 사람은 땅값에서 짭짤하게 남긴 거예요. 오히려 공사비 부족한데 이 사람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과소토지 반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과소토지가 너무나 작아서 아주 밟혀서 진이겨지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제 가정입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얘기도 비교 분석하고 낙찰자가 어떻게 할까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희는 이 물건에 대해서 딱 그래서 어떤 개수 한계치를 정할 때 1.5배수 이상은 좀 무리가 있다. 1.5배수 받아도 많이 먹어 1, 2천 먹겠다, 3천 먹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는데, 요즘 과소토지의 반란은 무슨 뭐 하늘에서 못 떨어지고 잡기만 하면 막 떼돈 버는 것처럼 조자룡이 헝칼 쓰듯 하는데, 너무나 위험한 과소토지의 반란이 여러분 인생에 반란을 내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경각심을 갖기 위한 내용으로 조금 영상 찍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받고 시행자 쪽의 어떤 반응에 따라 내용 결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썩 좋은 디자인으로 물건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분양이 아주 잘 됐다든가 건축공사까지 됐다든가 하면 이건 확 질렀어요. 저도 2억까지도 질릅니다. 그러나 여기는 토목공사 상태에서 분양도 미적미적하는 상태에서 이거는 좀 좋은 반응이 아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아무튼 낙찰받은 분 좋은 일이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는 안 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조금 실책이 있어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배운다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오해는 마세요. 우리가 떨어지니까 추치려고 이상한 소리 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물건의 환가 전략을 할 때 저쪽 매도인, 이 땅에 대해서 뺏긴 쪽 매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금액을 마지노선을 1억으로 봤어요. 1억 이상은 절대 안 돼. 한 8천 정도면 월세 좋다고 살 것 같고. 그런데 그 1억까지 찍어서 샀으니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또 내 계산을 뛰어넘는 전략적 분석과 완벽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분이 맞을 수도 있죠. 과연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투자하신 분이 이걸 통해서 돈을 벌든 아니면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얻던 어느 쪽이든 많은 플러스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